눈이 너무 부시네요. 안녕하세요. 저희 그 광고업이 인기가 없다고 이제 다 같이 힘내서 취업 박람회 해야 된다고 해서 와봤더니 사람도 너무 많고 그래서 아직 우리 괜찮구나 생각하면서 들어왔고요. 저희 강의 제목은 그건 네 생각이고인데 강의 제목을 냈더니 도대체 무슨 강의인지 모르겠다. 제목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것이 저의 주제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되기 위해서 좀 저는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 말고 진짜 제가 대학생으로서 했던 고민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좀 광고인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도 좀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일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는 김아영이고요. 저는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를 담당해서 보통 이제 줄리아 킴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있고 이모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저의 본캐고요. 저는 되게 제가 잘 가꾸는 부캐가 있어요. 저는 스쿠버 다이빙을 합니다. 그래서 파워레인저이고 저고 그래서 돈을 벌면 다 바다에서 입는 옷만 사서 제가 육지에서 입을 옷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북이도 보고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무도 바다에서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아요. 육지에서는 맨날 광고주도 저한테 전화하고 시디님도 전화하고 피디님도 전화하는데 바다에서는 아무도 저를 찾지 않고 잘 살아서 저는 이 스쿠버 다이빙을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본캐가 있지만 그 본캐를 복돋아주기 위한 부캐를 좀 잘 가꾸고 있고 이거를 한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취업 준비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도 하면서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학비를 벌어야 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어떤 경제적인 관념이 너무 투철해서 뭐 해먹고 살지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친구들은 밴드만 하고 놀러 다니고 술만 먹어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엄청 많이 만나고 블로그도 진짜 많이 뒤지면서 여러 정보를 습득을 했어요. 선배들한테 뭘 해야지 잘 사냐 많이 물어보고.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사실 속으로 생각한 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건 네 생각이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선배는 10년 전에 했던 말인 거고 지금이랑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나랑 성향도 다를 수 있는데 자꾸 이제 자기의 성공 사례를 계속 얘기를 해주니까 어쩌다 보니까 점점 그거는 어디까지나 당신 생각이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장기하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친구죠. 공연하는데 막 러닝머신 타고 너무 제 스타일인데 여기서 그 가사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여러 정보를 너무 많이 들으실 텐데 사실 저희도 여러분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뭔가 정보를 들었을 때 그거는 당신 생각인데 그 이후에 내 생각을 정립하는 근육을 계속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좀 소개해드릴 거는 광고업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광고회사 가면 광고학을 전공해야 되고 광고학회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페스티벌도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저는 사실 여러분이 부러운 게 이렇게 페스티벌 와서 광고 선배도 만나고 하는데 저는 경제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광고 학회가 있는지도 몰랐고 광고 회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맨날 그래프만 그리고 수학만 하던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제때 창업이
갑자기 붐이 일었어요. 너도 나도 갑자기 창업을 해서 아 그래 그럼 나도 창업을 좀 해볼까? 근데 이때 보니까 남성 그 그루밍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서 아 그러면 그냥 나는 남성복 스타트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그냥 막 생각해서 창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서울시 청년창업센터에서 1년 동안 창업을 하다가 이제 부모님께서 좀 제대로 된 직업을 좀 딸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뭐 하지 하다가 은행 같은 데 가기 싫고 나가 이제 로레알에서 공모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1등을 하면 파리에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거다. 나 파리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뭐 화장품이고 로레알이고 모르겠고 나 파리 가야겠다 해서 공모전에 준비를 했는데 진짜 운이 좋게 아무 말이나 했더니 뭐 아무 말이나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큰 미련 없이 나 파리 생각만 하고 했더니 이제 상을 타서 제 첫 커리어는 로레알 그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자 문제도 있고 그래서 로레알 코리아에 와서 이제 키엘이라는 화장품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본사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어떤 동방예의지국인 작은 대한민국에 와서 하니까 화장품 개발하고 막 그랬었는데 너무 이제 업무가 작은 느낌인 거예요. 왜 어렸을 때는 더 팩이 넘쳐가지고 좀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작아 보이고 막 8월달 스킨케어 기프트를 거울로 주니 우선으로 주니 하는 게 이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 고민을 하는데 제가 미팅을 할 때 너무 즐거웠던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광고회사랑 미팅할 때 나는 광고주인데 계속 아이디어 내고 막 레퍼런스 갖다 주고 이제 이러다가 거기 그 당시 광고회사의 부사장님이 저한테 아영님 혹시 광고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다른 때는 자고 있는데 광고 미팅 할 때만 이제 재밌어 하는 것 같다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제1기획 뭐 이무선 대용 HSD 올기일비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나 광고에서 어디 가야 되지 하다가 작은 오늘은 맑음이라는 부티크에서 저는 광고회사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회사가 망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HS에드로 갔고 거기서 이제 글로벌 캠페인을 담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운 좋게 너무 좋은 동료를 만나서 깐느 영 라이언즈라는 그 컴피티션에 나가서 이제 재작년에 실버를 탔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때 좀 상을 타니까 사람들이 연락을 많이 와서 그 중에서 저도 이제 광고주로 또 다시 가볼까 하다가 맥주 회사에 갔다가 맥주 회사에 가다 보니까 저는 맥주도 안 좋아하고 제가 술을 안 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광고 회사에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노션에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전에는 저는 저의 이런 방황이 되게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면접을 하면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옮겨 다녔냐? 엉덩이가 너무 가볍다, 끈기가 없다 이랬는데 사실 저는 제 나름대로 그때마다 너무너무 진실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만약에 20살에 누군가 광고회사란 게 이런 것이고 이렇게 일했다고 얘기를 해줬으면 나도 바로 다녔을 텐데 그래서 제가 좀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혹시라도 바로 가지 못해도 언젠가는 돌고 돌아서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스티브 잡스가 한 너무 멋있는 말인데 서로 너무 상관이 없는 경험도 다 이제 도움이 되고 예를 들면 제가 창업을 하면서 그 이제 공장 동대문에 있는 공장을 많이 다녔는데 어떤 광고주가 이제 뭐 티셔츠 같은 기프트를 만들 때 제가 그 공장 주인분을 소개해 준 적도 있어요. 근데 만약 내가 그런 창업의 경험이 없었다면 그걸 소개해 줄 수 있는 기획이 안 됐을 거겠죠. 그래서 결국 나만의 서사로 이어지니까 바로 잘 안 풀려도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되게 소개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뭐 정우성을 좋아하고 현빈 좋아하고 이랬는데 이제 진짜 내가 다른 나의 친구랑 다른 취향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싫어함이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커리어를 쌓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항상 제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거, 근데 그 중에서 돈이 되는 거. 이거를 이렇게 좀 그려서 이 가운데 있는 게 광고라면 꼭 이제 도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이제 serendipity인데 뜻밖의 행운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광고를 찾은 게 저한테 굉장히 serendipity 같은 거였고, 이거는 럭이랑 좀 다르대요. 운은 좋게 풀릴 수도 있고 나쁘게 풀릴 수도 있는데 serendipity는 항상 무조건 좋은 결과로 이어질 때만 쓴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결국 한 10년 후에 됐을 때 serendipity 같은 선택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걸 제가 미팅을 할 때도 많이 느끼는데 사람들이 그 단어를 진짜 많이 헷갈려해요. PR, 광고, 마케팅, 뭐 브랜딩 다 서로 다른 개념으로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전 지금 매일 드는 생각이기도 한데 제품이 좋으면 그냥 잘 팔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사실 조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난 광고회사 다니니까 광고의 역할이 크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솔직히 돈 많이 뿌리면은 다 광고 좋은 거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 마케팅, PR, 광고랑 브랜딩을 좀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해줬더라고요. 마케팅은 자기가 진짜 말하는 거예요. 광고주가 우리 차 진짜 좋아. 근데 우리가 하는 광고는 우리 차 진짜 좋습니다. 우리 차 진짜 좋습니다. 우리 차 진짜 좋습니다를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루하지 않고 귀에 피 안 나게 잘 해야 되는 게 이제 저의 역할인 거죠. 예전에 제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님이 저한테 무슨 일 하냐 그래서 광고회사 다닌다 그랬더니 그렇게 광고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광고 계속 나온다고 제발 그것 좀 막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하루에 3,000개 이상의 광고에 노출이 된다고 해요. 지나가면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게 오게든 뭐 영상 광고든 배너, 모바일 배너든. 네, 그 중에 한 360개만 우리의 시선을 끌어요. 아, 있구나. 뭔지 모르겠는데 we can see it. 그 중에 18개 정도만 이제 결국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경쟁이죠. 인식의 경쟁.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광고가 좋은 광고인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런 광고를 만들 때도 있고 안 만들 때도 있어요. 사실 그건 현실이에요. 근데 저는 영상 광고를 주로 하고 영상 광고가 돈이 잘 되지만 저는 인쇄 광고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하나의 비주얼에 많은 임팩트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업계 소비 방식의 변화를 선도했던, 제가 되게 감동받았던 광고가 있어요. 이거 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에어비앤비 광고인데, 원래 여행은 되게 데스티네이션 광고였어요. 너 파리 가봤니? 너 베니스 가봤어? 너 뭐 사이판 가봤어? 이런 거였는데 에어비앤비가 처음으로 여행의 소비의 패턴을 변화시킨 것 같아요. 한 번 갔던 데도 또 갈 수 있게. 원래는 파리 한 번 가보면 이제 파리 제끼고 이제 뭐 바르셀로나 가야 되는데, 파리를 3-4번 가더라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게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라고 이제 이게 저한테 되게 큰 울림이 있었어요. 광고를 하나 만들려면 이런 소비 패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광고는 단순히 그냥 브랜드 이미지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그 브랜드를 좀 사랑하는 트라이브를 만드는 그런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많은 브랜드들이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예전부터 되게 잘한 이제 브랜드 있어요. 디젤인데 혹시 요새는 디젤 청바지 안 입나요? 저는 돈 모아서 디젤 청바지 사고 그랬는데, 그 Be Stupid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좀 한 번 꼬아가지고 이렇게 그 스마트한 것보다 스튜핏한 게 훨씬 더 힙하고 매력적이고 더 대담한 거야.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또 그들의 그 스튜핏 캠페인의 일환으로 또 요즘의 방식으로 이제 인플루언서와 팔로워의 구도를 잡고 사실 인플루언서보다는 팔로워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요. 저는 이런 광고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취업을 준비하시겠지만 그 면접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되게 헷갈릴 때가 많을 거예요. 이걸 광고라고 써야 될지, 마케팅이라고 써야 될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써야 될지. 그래서 그걸 한번 그 서열을 좀 나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안에 이제 되게 많은 하이어키가 있으니까 내가 진짜 PR을 하고 싶은 건지, 마케팅을 하고 싶은 건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은 건지 정리를 해서 준비하면 면접관이 이 친구 조금 아는데 이런 생각을 들게 할 것 같습니다. 그 광고를 제가 잘 몰랐으니까 면접 준비할 때 제가 찾아봤어요. 광고가 무슨 뜻인지. 근데 이제 한자긴 한데 결국 널리 알리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광고가 꼭 광고주가 있고 광고주가 돈을 내고 만드는 광고, 그게 이제 사전적 정의긴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모든 게 광고가 될 수 있어요. 저희도 지금 광고업을 대표해서 광고업을 홍보하고 있는 거고, 뭐 BTS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나라와 어떤 인류의 휴머니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모레 퍼시픽 쇼핑백인데 이제 시에나 밀러가 이걸 들면서 갑자기 이제 그 아모레 퍼시픽이 여기에다가 쓴 광고비보다 훨씬 더 큰 그 미국 고객들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어떤 키인한 그런 순발력이 있는 게 전 마케터한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맥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 광고에 대해서 처음 정의를 했는데 truth well told, 그러니까 어떤 한 진실인데 되게 잘 말한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하다 보면은 되게 신기한 능력이 생겨요. 어떻게든 장점을 발굴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스토리텔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예를 들어 저는 자동차를 담당하는데 전기차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실 이거는 기차는 진실인데 이걸 어떤 진실로 바꾸냐면 당신이 전기차를 충전하는 동안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마법 같은 능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좀 재밌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광고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인데, 그 광고인이라면 다 열광하는 이제 깐느 광고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브랜드 로고인데 한번 뭐가 바뀌었는지 봐주세요. 보셨나요? 여기 Advertising Festival에서 Festival of Creativity로 바뀌었어요. 2011년부터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진짜 그 advertising, 정말 돈을 내고 매체비를 뿌려가지고 만드는 광고에 대한 그런 수상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광고제들도 그냥 크리에이티비티 자체에 대한 어떤 축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꼭 광고 회사뿐만 아니더라도 뭐 테크 회사 아니면 뭐 메타버스 회사, 이렇게 정말 다양한 그런 기업체와 브랜드들이 깐느 광고제에 참가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이 광고업과 마케팅의 어떤 영역이 굉장히 되게 되게 경계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를 왜 좋아하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진짜 솔직하게 그럼 나는 그냥 크리에이티비티를 열광하는 문화와 연관된 사람이라는 게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기획으로서 녹음실이나 뭐 촬영장에 가면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아티스트는 아니니까. 근데 내가 그들이랑 연관된 사람이라는 게 저는 광고업의 되게 솔직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데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 보면 아이디어 뱅크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약간 아이디어 내는 게 어려운데 나 그 광고회사 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좀 광고를 잘못 배워가지고 이상한 미드 보면서 샤워하다가 막 발상 떠오르고 이런 거 봤다면
있다가 그렇게 맨날 샤워를 했어요. 저는. 네. 머리가 다 빠지는 줄 알았는데 아이디어는 이렇게 샤워하다 보면 떠올라서 이제 만드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앞선 연사분들이 이제 잘 설명해 주셨듯이 굉장히 탄탄한 전략적인 어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는 사실 그 결과물일 뿐이고 그 앞단은 정말 전략적이고 이제 논리적인 흐름이 뭐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은 결국 좀 프로블럼 솔빙을 계속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전 제네시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네시스에서 뭐 GV80 뭐 페이스리프트 한다. 그럼 이런 브리프를 저희가 쓰거든요. 우리 프로젝트가 뭐고, 우리의 문제가 뭐고, 우리의 타겟이 뭐고, 여기서 우리가 뽑아낸 인사이트, 그 다음에 광고주가 진짜 원하는 거. 근데 원하는 거 옆에 그러면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달성해야 되는 KPI,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서류들, 그 다음에 예산, 일정,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누가 사인했는지 이렇게 한 장으로 다 정리를 해요. 그래서 되게 복잡한 거를 되게 단순하게 정리하는 이 전략적인 작업을 잘 해야만 좋은 크리에이티비티가 나오니까 설사 내가 아이디어 뱅크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런 문제 해결하는 거에 즐거움이 있고 내가 좀 전략적인 사고를 잘 하는 사람이라면 다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원샷 아이디어가 아니라 정말 그런 생각하는 근육을 계속 키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외국에 살아서 되게 항상 저는 한국 문화랑도 잘 안 맞고 그렇다고 외국인도 아니고 그런 되게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거는 한국 회사에서 글로벌한 일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글로벌 캠페인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답은 할 수 있고요. 이 이제 로고들인데 저희는 제가 이제 보통 경쟁 PT를 하면 겨루는 그 경쟁사 회사들이요. 뭐 블랙스페이스, 용건마트, 랜더앤피치 다 이제 독일이나 미국에 있는 대행사들인데 이런 데들이랑 저희는 진짜 경쟁 PT를 해서 프로젝트 수주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글로벌 세계 각지에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광고들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가 만약에 좀 외국어에 소질이 있고 우리나라는 내가 있기에 너무 작다, 나의 아이디어를 널리 펼치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글로벌 사업부가 있는 광고회사에 좀 공략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좋은 건 이런 글로벌 아티스트랑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혼내를 너무 좋아해서 사심 가득해서 준비했는데 실제로 G80 전기차 런칭할 때 혼내랑 같이 작업을 했었고 장기하는 계속 제가 제안하는데 까이고 있어요.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 안 맞는다고 제네시스랑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그렇긴 한데 또 아무래도 다른 광고주 할 때 제안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G80 전기차 캠페인 했을 때 함께한 글로벌 아티스트 그래서 세계로 무대로 경쟁하고 좀 나의 입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으니까 좀 이런 글로벌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 회사 들어가서 글로벌 사업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는 조금 제가 이노션에서 나와서 할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광고를 하고 싶으면 꼭 광고회사에 가야 될까? 라는 겁니다. 답은 당연히 아니고요. 좀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광고를 하기 위해서 꼭 광고회사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광고주로 갈 수도 있죠. 그럼 광고주에서 어떤 팀에 가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막 구매팀에 가서 광고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거기에 마케팅 팀 혹은 뭐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브랜드나 회사를 공략해서 결국 나중에 광고주로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처럼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에 가서 이제 A나 뭐 아니면은 그 카피라이터, 아트 디자이너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전략을 짜는 뭐 AP 혹은 미디어 쪽을 가면 되고 아니면 나는 정말 현장에 있는 게 좋다. 나는 책상에서 탁상 공론하는 거 딱 질색이다 이러면 프로덕션 컴퍼니에 가면 됩니다. 이제 PD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제 감독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나는 어떤 되게 숫자에 강하고 그러니까 효율적인 어떤 퍼포먼스 마케팅에 관심이 많다. 이러면 또 이제 미디어 에이전시에 가면 됩니다. 혹은 나는 궁극의 갑이 되고 싶다. 나는 좀 편하게 그리고 약간 안정적으로 좀 지내고 싶다 하면 뭐 광고협회라든지 좀 심의기관 같은 데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라는 그 업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기회가 있으니까 나의 성향에 맞게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없어지지 않는 산업인 것 같아요. 없어지지 않는 산업에 이제 미용사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로봇가 발달해도 그 머리 말아주는 로봇은 다 쓸 수 없으니까 미용사도 안 없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계속 매일매일 뭐가 만들어지고 있으면 광고와 광고업에 종사한 사람들은 늘 할 일이 있을 거고 또 저희 친구들이나 동료들 보면 당연히 다른 데로 많이 이직하는데 광고회사 사람들은 다 어디 가서든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곧 마칠 건데 제 책상에 써놓은 말이에요. 제가 하도 방황을 많이 해서 그런데 어쨌든 그게 다 내가 노력을 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좀 이제 위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